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진짜 나답게 산다는 건 뭘까? 천년 전 고려 시대에도 이 질문과 마주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제자들에게는 따뜻한 스승이었으며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해동공자, 동쪽 나라의 공자라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최충입니다. 그가 남긴 가르침 속에는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편안히 앉아 귀 기울여 주세요. 천년을 건너온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질 겁니다. 서기 984년 고려의 수도 개경에서 최충이 태어났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고려가 막 자리를 잡아가던 때였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고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를 갈망했습니다. 어린 최충은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최오는 고려의 관리였지만 최충에게 권력보다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배움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24살 최충은 과거의 장원으로 급제했습니다. 그리고 관직 생활을 시작했죠. 하지만 그는 다른 관료들과 달랐습니다. 출세보다는 백성을 먼저 생각했고 권력보다는 옳은 일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40이 넘어 그는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관직을 내려놓고 교육에 평생을 바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높은 자리를 버리고 선생님이 되다니요. 한 사람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1000가지 정책보다 값지다. 그렇게 그는 구제학당이라는 학교를 열었습니다. 신분을 묻지 않고 배우고자 하는 모든 일을 받아들였죠. 상류층의 자제도 평민의 아들도 한 교실에서 함께 배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놀라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학당에서는 단순히 글자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나눴습니다. 최충의 명성은 점점 퍼져나갔고 전국에서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1068년 8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르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충이 꿈꾼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키우고 인격을 빚는 일이라 믿었습니다. 씨앗에 물을 주듯 마음의 지혜를 심어라. 구제학당의 구제는 9가지 재능을 뜻합니다. 하지만 최충이 말한 재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시험을 잘 보는 것도 빨리 출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 옳지 않은 일 앞에서 용기 내는 힘,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태도, 이런 것들이 진짜 재능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수업은 독특했습니다. 책상 앞에만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들판을 걸으며 자연을 관찰하고 시장에 나가 사람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가장 큰 교과서다. 그는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장려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부끄러워 말고 물어라. 질문은 무지의 표시가 아니라 배움의 시작이다. 요즘 학교에서도 필요한 태도 아닐까요? 공부는 남보다 앞서기 위한 게 아니라 나답게 살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은 지금도 많은 학생과 부모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해동공자라 불렀습니다.
중국의 공자처럼 우리 땅에서 참된 스승의 길을 걸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최충은 그 호칭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함께 배우는 사람일 뿐이다. 끝까지 겸손했던 그의 모습이 더욱 존경받는 이유입니다. 이제 최충이 남긴 말들을 하나씩 들여다볼까요? 1000년 전 말이지만 지금 우리 삶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첫 번째 지혜. 배움은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공부를 머리에 뭔가를 채워 넣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충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진짜 배움은 내 안의 편견을 비우고 고집을 내려놓고 아집을 덜어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내 생각만 옳다고 우기기보다 다른 관점을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그게 진짜 배움입니다. 두 번째 지혜. 높은 곳에 오를수록 낮은 곳을 보라. 최충은 벼슬길에서도 학문의 길에서도 높은 곳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낮은 자세를 취했죠. 성공했을 때, 칭찬받을 때, 인정받을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입니다. 승진했을 때, 시험에 합격했을 때, 무언가 이뤘을 때, 우쭐해지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응원해준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세 번째 지혜. 말보다 행동이 앞서게 하라. 최충은 말이 적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대신 그의 삶 자체가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말보다 그의 행동을 보고 배웠습니다. 요즘처럼 말이 넘치는 시대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보다 작은 실천 하나가 더 값집니다. 네 번째 지혜. 가르침은 주는 게 아니라 함께 찾는 것이다. 최충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대화하고 질문하고 함께 고민했습니다. 나도 답을 모른다. 함께 찾아보자. 이런 솔직함이 제자들을 더 성장시켰습니다. 부모와 자녀, 선생과 학생, 선배와 후배, 모든 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들지 말고 함께 배우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다섯 번째 지혜.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게 살라. 최충은 85까지 살았지만 마지막 날까지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시간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배울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다. 이런 마음가짐이 그를 끝까지 젊게 만들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것, 그게 쌓여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아볼까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1000년 전 최충의 학당에 앉아 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작은 방. 나무 책상 위에는 오래된 책 한 권. 창밖으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내 안의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내 안의 불안을 흘려보냅니다. 너무 애쓰지 마라.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너는 내 속도로 가면 된다. 오늘 하루 수고했다. 내일도 너답게 살아가거라. 지금 이 순간 나는 충분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소중합니다. 천천히 눈을 뜹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걸 느낄 수 있나요? 이 평온함을 기억하세요. 힘들 때마다 이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오늘 우리는 천년전 스승 최충을 만났습니다. 그가 남긴 지혜는 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더 필요한 말들이었습니다. 배움은 비우는 것, 높이 올라갈수록 낮게, 말보다 행동, 함께 찾는 가르침, 의미 있는 하루.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새겨진 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역사 속 인물의 지혜를 찾아갈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응원하는 작은 손길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